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은 미국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점치는 목소리는 한층 커졌는데요. 에너지 충격은 우리에게 더 크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여파는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종전 조건에 대해 이란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 후반 대면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며 이란에 지옥을 풀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비적대적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태국 유조선이 무사 통과했습니다. 선별적 통제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적의 선박 통과도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석유화학 제품값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 구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금융결제 제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오늘 밤 0시를 기해 2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를 시행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중동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결 시점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 고위 정치 안보 당국자가 미국 종전안을 거절하면서 이란 국영 프레스TV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제안들이 과도하며 전장에서의 미국 측 실패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침략과 암살 완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증 등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중재국들에도 모든 조건이 수용되어야만 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전에는 어떤 협상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습니다. 이란군도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هست و خواهد بود. کسی هم ش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란이 결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규칙은 이란이 단호하게 다시 쓰고 있고 통항 허가 발급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후반에 대면 협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절한 데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 종전안을 거부한 데 대한 입장과 함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지난 3일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해왔다면서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y have not.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We're not going to get into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란의 협상에 응하고 종전안을 수용할 것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평화를 선호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훨씬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란은 다시는 오판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레빗 대변인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는 완전 사실이 아니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대면 협상의 주 후반 개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자체가 신뢰를 많이 잃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 이달 말에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이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5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을 비울 수 없다면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작전 동안 미국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했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담 일정은 한 달 반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 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월 14일 방문 전까지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항상 공격에 약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해왔고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4주 차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대 2주 정도 더 남았다고 본다는 건데 전쟁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전쟁이 종착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 어조를 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일단은 시작된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까지 모두 정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과연 순순히 종전 합의를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해안 마을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앞서 레바논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까지 파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וא ברור. יש טרור וטילים, אין בתים ותושבים, וצה"ל יימצא בפנים. 이란과의 공방도 더 매서워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핵시설이 몰려있는 부시에르에도 공격을 퍼붓자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And very big fire, and it was very we all scared, and we all afraid. 사실상 휴전 논의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공격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10월 총선을 앞두고 긴장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심지어 휴전 협상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걸프 국가들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지역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이란이 이른바 비적대적인 선박에 한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꽉 막힌 에너지 수속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비적대적 선박에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침략에 가담한 다른 주체들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의 움직임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르그 섬을 포함해 해협 일대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미국까지 협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Voyons ce qu'il adviendra des négociations qui se poursuivent. Il n'est pas évident que le recours à la force au titre du chapitre 7 proposé par le...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에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안보 무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태국 유조선 한 척이 태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인 협조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태국 석유 에너지 기업 방차 코퍼레이션은 자사의 유조선이 지난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11일부터 걸프 해역에 머무르던 선박인데요. 태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 유조선의 귀국을 위해 태국 주재 이란 대사와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까지 급증하자 유가는 약세 압력을 받아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2% 하락한 배럴당 90.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안을 이란이 거부한 뒤에는 국제 유가가 낙폭을 줄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 1,500원 선을 다시 넘겼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6.5원 상승한 1,501.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이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주식이 없는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위기 때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란 전쟁 국면에선 유독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에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와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 매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상승폭도 소폭에 그쳤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제한적인 이유는 유럽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Deviations from our inflation target grow larger and more persistent. The case for action becomes stronger. 이란 전쟁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 자산 찾기는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증시 상승 대비가 이란 전쟁 같은 악재 대응에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종전 전에 주가와 유가가 안정을 되찾은 전례가 있어 상승장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Once the uncertainty is past, stocks tend to really, I don't want to say skyrocket, but outperform dramatically. 실제로 과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각국의 주가는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서 1년 안에 크게 올랐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이란 전쟁도 미국과 이란 모두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오늘 밤인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를 시행합니다. 지난 13일 0시부터 1차 최고 가격을 적용하면서 2주 간격으로 최고 가격을 고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차 최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 보통 휘발유가 1리터에 1,724원,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입니다. 이런 중동 사태 영향으로 비닐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쓰레기 봉투가 동나기도 했는데요. 실제 재고가 부족하다기보단 불안 심리로 봉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은평구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직접 마트를 둘러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채워져 있어야 할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없어. 어제 같은 경우는 2배를 주문해서 준비해 놨는데도 하루 만에 거의 판매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골고루 좀 나눠서 샀으면 좋은데 아들이 와서 사갖고 며느리가 와서 사고 이런 식으로 사버리니까. 봉투를 구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사람들부터 지금은 아예 없어요. 못 팔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10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아침 6시부터 근무인데 10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없다고. 입고 시간에 맞춰 다시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0시쯤에 내일 10시쯤에 오전에 온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또 올 예정입니다. 행여 가격이 오를까 쓰레기 봉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 구매 수량 제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한 묶음에 10개씩 있으니까 20개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마트에서는 1인당 제한이 5개여서 5개만 샀는데 이제 앞으로 가격도 오른다고 했고 급기야 종량제 봉투를 몰래 숨겨두고 한 장씩 팔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판다고. 급한 사람들은 하나씩 사가야 되는데 못 쓰지 않냐. 사재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손님들이 안 내요. 그렇게는. 내가 숨겨놓고 팔았다니까 하나씩. 실제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한 상황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치 이상 남았고 6개월분 넘는 곳이 반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로 지난해 판매한 것보다 많은 양의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지자체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소비자들이 적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대비책을 세우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차량 오부제를 포함한 절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는 전격적인 시행에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으로 출근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입구에는 오부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평소와 달리 안내 요원이 일일이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순조로운 듯하던 출근길, 끝자리가 8인 차량이 진입하다 제지당하고 결국 차를 돌려 나갑니다. 차량 오부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들었는데 뭐
근데 뭐 자세한 걸 몰라가 언제부터 하는지 뭐.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오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이브리드 차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대상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라 전에는 들었었는데 오늘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 안 되는 거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조명은 물론 모니터 전원까지 일제히 꺼집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이나 컴퓨터 전원 차단 등 작은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선제적으로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차량 오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오부제 시행에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청사 밖에 차를 대는 이른바 꼼수 주차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관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전기 사용은 줄이자면서 전기차는 오부제 대상에서 뺀 점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경제 현장 그리고 금융시장은 대혼란 중입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비상경제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사이드카 발동이 다반사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름값 역시 최고 가격제로 눌러놓기는 했지만 고공행진 중이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LNG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에너지 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 정부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 역시 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금융과 에너지, 민생복지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통해 각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유 공급망 불안정 극복 방안과 물가 상승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최고 사령탑으로 두고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오늘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 당 고위 관계자들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정기재산신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49억여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7억 원대였고 1위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자신과 가족 재산으로 49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1년 전보다 18억 8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예금 보유액이 15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담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란 책 판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은 2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테슬라 주식 보유 등으로 134억 1천만 원을 등록해 가장 많았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이 79억 8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 4천만 원으로 3위를, 김상호 춘추관장과 이태영 민정비서관 등이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을 총괄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재산은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3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장관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 오피스텔과 송파 아파트를 포함한 5주택과 예금, 증권 등으로 223억 원을 신고해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72억 8천만 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55억 2천만 원을 신고한 박형준 부산시장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세웅 평안북도 지사였습니다. 총 재산 1,587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 등 주식 보유로 1년 전보다 50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 재산 총액은 물론 증가액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 다름 아닌 대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돌렸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부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더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내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시장 후보 차출론이 꾸준히 나왔던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던 김 전 총리는 YTN과의 통화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리면 이번 달 안에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사항은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내세울 대구형 선물 보따리로 군공항 이전이나 지역산업 발전 계획 등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시장이 계속 하면서 뭔가 진전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한 박탈감이 있어요 지금. 한 차례 출마 요청을 했던 정청래 대표는 또다시 김 전 총리를 만나 설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김 전 총리의 저력에 집권여당 예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보수 텃밭 대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런 와중에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와 컷오프 예비 후보 모두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본선거전에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 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앞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컷오프 내홍이 계속되는 대구와 달리 국민의힘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는 조금씩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1등한 것으로 전해진 추미애 의원의 낙점 가능성이 나오며 추 의원 맞춤형 인물 물색에 나선 겁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경기 지역을 다니며 세평 수집까지 나섰는데 다만 당 지지율 상황을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장관 등 중량급 후보 영입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끝났지만 아직 시신 일부를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원들이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전 사진을 찍고 사다리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식에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지금 현장 확인 중이라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식반원들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무너져 내부 진입이 어렵다 보니 구조과 같은 본관동 설비를 대조하며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14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지만 유족품으로 온전히 돌아간 이는 12명뿐입니다. 화재 당시 시신 훼손이 워낙 심했던 탓에 나머지 2명은 아직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장례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2명의 시신이 있으니까 쉽게 해서 둘 중에 한 명을 찾았으면 한 명은 남은 사람이 누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장례도 치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에 대해 국가수 본원에 DNA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작업 일지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새 앨범이 각종 차트에서 정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복귀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도 같이 불거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브 사옥 1층에 BTS 컴백을 기념하는 팝업 스토어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은 저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대했어서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앨범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Excited. 너무 좋아요. I came to Korea to see them for their comeback. So yeah, I'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also this store, pop-up store is amazing. BTS는 컴백 당일에만 앨범을 400만 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휩쓸며 완전체 복귀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뜨거운 반응 속에서 1896년 조선 청년들이 미국 하워드 대학에서 아리랑을 녹음했다는 데서 출발한 홍보 영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워드 대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잔디밭에 모인 관객들 대부분 흑인이 아니게 묘사되는데 흑인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는 역사와 다소 어긋난다면서 문화적 민감성과 역사적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일부 다를 수 있고 특정 사건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나 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맏형 진이 이번 앨범 작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앨범 발매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이 당시 개인 활동 투어 중이었고 몸이 좋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투어를 계속 돌았어. 투어를 계속 돌아서 형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또 어디 갔잖아. 맞아. 형이 고생을 많이 했죠.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 BTS 광화문 공연은 1,800만 명 넘는 시청자가 몰렸고 27일에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 BTS 더 리턴이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온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면서 오늘도 4월 중하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고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3도, 대구는 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종전 조건에 대해 이란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 후반 대면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며 이란에 지옥을 풀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비적대적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태국 유조선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선별적 통제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적 선박의 통과도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석유화학 제품값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 구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금융결제 제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한 15개 항목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란은 군부까지 직접 나서 이 협상서를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포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협상의 방해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을 통해 휴전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는 영원히 타협할 일이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س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دوران وعده‌هایتان به سر رسیده. سطح خوددرگیری‌هایتان به مرحله مذاکره خودتان با خودتان رسیده. 이란군은 공세 강도를 높이며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 연료 탱크에 드론 공습을 가해 화재를 일으켰고 예루살렘과 예리코 등 이스라엘 도시 곳곳에도 집속탄 등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בעקבות המטח האחרון דווחנו על כ6 עד 8 זירות בכלל גזרת התחנה.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튀르키예는 협상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방해 작전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srail'in uzlaşmaz, maksimalist, radikal tavrının diplomatik çözüm yollarını kundaklamasına müsaade edilmemelidir. 한 달 가까이 된 전쟁으로 지친 이란 시민들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نمیدونم والا ولی کلا من الان خودم اینجوریم که دوست دارم زودتر همه چی تموم شه دیگه. دوست دارم به حالت عادی برگرده.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이란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또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고 협상에는 반대했다는 발언을 그것도 연 이틀 내놨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종전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전쟁 책임론에 대비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How hopeful are you that this peace deal will work out with Iran?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You know,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협상이 추진되자 꽤 실망한 사람이 2명 있었다면서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대화로 끝내는데 군이 반대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자리엔 헤그세스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표현을 통해 군이 강한 억지력으로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말을 보탰습니다.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 War Department agrees. Our job is to ensur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게 헤그세스라고 하자 헤그세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And now we're spending what will amount to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a war that should not be fough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happy about it.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을 안고 갈 희생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런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항공유 가격이 폭등하자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항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항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과 로스앤젤레스 노선에서 총 26개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88편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약 30%가 줄어든 62편만 운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다음 달 유럽에 닥칠 수 있다고 에너지 기업 셀의 와엘 사완 최고 경영자가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완 CEO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개전 4주차에 접어든 전쟁이 이미 항공유 공급에 영향을 미쳤고 다음은 디젤, 그 다음은 북반구 여름 운전 시즌이 시작되면 휘발유가 차례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휘발유값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미국 환경보호청은 여름철에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성분에 적용하는 연방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이르면 25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유사와 소매업체들이 휘발유 성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휘발유를 유통해 소비자의 고유가치 감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이 중동 전쟁 국면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중국에서는 당국이 신중한 투자를 당부할 정도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유명 귀금속 상가. 평일 낮에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금값이 곤두박질치자 황금 러시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972因为之前高价1200的时候也囤了现在不是便宜了吗降价了吗就过来买一个 금값이 싸기로 유명한 중국 남부 선전으로 원정 구매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50g짜리 금팔찌 하나만 사도 왕복 비행기 표값에 숙박비를 뽑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是为了结婚，这次就是专门从北京飞过来，因为上一周金价跌得也比较狠。 앞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당국 차원에서 300톤 넘는 황금을 사들였던 중국. 금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금 상장지수 펀드에 9조 원 이상 몰렸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상승세만큼 낙폭도 커지면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当前贵金属市场的波动已经超出了正常回调的范畴，进入到高烈度、高不确定性的非常态阶段。 전쟁 나면 오른다는 기대를 저버린 금값에 낭패일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춘명이는 금값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중국인들은 불나방처럼 일확천금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나 우리 교민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 관련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의 외통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사이드 쿠제치, 이 주한 이란 대사를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들과 선원 180명 가까이가 억류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 산업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중동 지역 공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권역별 공급망 차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재판이라며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추경호 의원은 곧장 내란 특검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추 의원을 향해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에 군경이 투입되는 상황을 봤으면서도 계엄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사로 바꾸며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이 가공된 자료를 꿰맞춰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법 왜곡죄까지 언급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계엄에 협조해달란 요청과 협조 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건 당시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는 비상 상황에서 당론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검이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측 의견을 밝힌 뒤에는 특검 측에서 추 의원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CCTV 재생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이 CCTV를 통해 입증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1년 8개월이죠. 김건희 씨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시세조종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자 방조범으로라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조종은 알지 못한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28일에는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담당 검사에게 비슷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건데 의혹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번 임시 인도가 성사된 배경에는 법무부 등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에 긴밀한 국제 공조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캄보디아에서 스캔 범죄를 벌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복역하며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광열 역시 국내로 임시 인도됐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잇따라 국내로 송환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구성해 국제공조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 씨에 대한 임시 인도 청구 직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했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한 달 만에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필리핀 법무부, 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과거 박 씨가 탈옥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과 호송 경로와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호송팀에는 검경은 물론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기동순찰팀 호송관 등이 포함됐고 큰 사고 없이 박 씨를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박 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고가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3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이 친모는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목을 졸랐다면서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3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심의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선 친모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6년 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씨도 죽은 딸의 시체를 자신이 살던 집 근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죽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여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는 등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각종 양육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최근 조사에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한 달 전부터 딸의 친부인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공범 B씨를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괴한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현직 자위대 장교였는데요. 용의자는 중국 대사를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있는 주일 중국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발각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조사해보니 자위대 현직 장교였습니다. 계급은 3등 6위, 한국으로 치면 장교와 같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서 놀라게 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실제 대사관 화단에서는 18cm 정도 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法を遵守すべき自衛官が建造物侵入の容疑で逮捕され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관영 매체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내에서 극우 사상이 만연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암울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한 흐름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그러자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같은 막말을 퍼부으면서 더욱 골이 깊어졌습니다. 这一事件再次反映出日本国内极右翼思潮和势力十分猖獗。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나라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극단적인 실력 행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나빠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언론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했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300만 달러, 약 4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2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내야 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수출기업과 석유화학업계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이 한국 사업장에 모두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동차 엔진 밸브 공급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3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국산 코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네오팝 작가 나라 요시모토 작품이 시작가 147억 원에 국내 미술품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밖에 쿠사마 야오이와 샤갈 등 해외 대작들도 새 주인을 찾고 있는데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최고 낙찰가 기록이 또 한 번 깨질지 주목됩니다. 김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찍혀 올라간 눈매에 무표정한 얼굴. 투명한 눈망울 속엔 순수함과 분노, 불안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나라 요시토모 작품이 시작가 147억 원의 서울 옥션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국내 경매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유명 경매 회사에서도 최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작가로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아주 전문 컬렉터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낙찰되면 지난해 94억 원에 거래된 마르크 샤갈의 꽃다발을 거뜬히 뛰어넘는 건 물론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를 통틀어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오박 작품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백호 대작도 국내 경매 최고가 기록 경신을 노립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수작으로 시작가는 95억 원입니다. 이 밖에 팝아트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부터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크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까지 추정가 500억 원대인 서울 옥션 기획 경매는 국내 경매 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K옥션은 색채의 마술사 샤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꽃다발과 공중을 떠다니는 연인의 모습이 인상적인 1956년 작품으로 샤갈 특유의 환상적인 구도와 색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샤갈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뭐 글로벌한 그 아티스트고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 또 저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컬렉터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작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176억 원 규모로 총 115점을 출품하는 K옥션 3월 경매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휴대용 해시계 등 고미술품도 선보입니다. 이례적 규모로 벌어지는 봄 미술품 경매. 최근 훈풍이 감추려는 미술시장 회복세가 또 한 번 숫자로 증명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국내에서도 골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국내 개막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KLPGA 투어 오프닝 세레머니가 열렸는데요. 선수들은 올해 대상 후보로 신인 김민솔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홍보 모델 선수들이 국내 개막전을 일주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열린 오프닝 세레머니는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홍정민과 방신실, 이혜원 등 3승만 3명에 대상은 1승의 유현조가 차지했을 만큼 마지막까지 상위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 시즌 대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 선수들이 첫 손에 꼽은 선수는 신인 김민솔입니다. 지난해 드림투에서 출발해 추천 선수로 우승하고 2승까지 거둔 스토리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사실 항상 김민솔 선수가 거리도 많이 나고 또 숏게임도 잘 하기 때문에 항상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딱 떠오르는 선수는 앞서 희정 선수가 말한 것처럼 저도 민솔 프로가 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상을 차지했지만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3번 했던 유현조는 다승왕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2017년 데뷔해 통산 19승. 하지만 지난해에만 우승이 없었던 박민지는 신인의 각오로 올 시즌을 맞습니다. 매년 우승을 해서 그 우승한 선수라는 거에 취해 있다가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루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먼저 개막전을 치른 KLPGA 투어는 올해 31개 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347억 원의 상금을 놓고 격돌합니다. 다음 달 2일 여주에서 펼쳐질 더 시에너 오픈이 국내 팬들을 맞는 첫 무대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래의 류현진을 꿈꾸는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우상 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류현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최한 행사에 한화 동료 선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니폼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시구를 합니다. 시타와 시포로 나선 이들은 미래의 류현진을 다짐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중학생 선수들입니다. 현역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야구 대회를 개최하는 건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부상 없이 마음껏 경기를 펼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첫 대회인 이번 대회 출전팀은 전국 14개 도시에서 초청한 28개 팀으로 살아있는 전설 류현진을 직접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자체가 야구 유망주들에겐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런 대회들이 없었어가지고 첫 번째로 중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선배가 마련한 뜻깊은 행사에 동료 후배들은 우르르 몰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국 단위 야구 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은 현역 후배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좀 더 분발해가지고 현진 선배님이 이렇게 쌓아오신 업적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진 선배 보고 저도 좀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주 배로.
자신의 우상 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꿈나무 선수들과 뜻깊은 행사에 발벗고 나선 한화 동료들까지 모두가 류현진이 선사한 따뜻한 시간을 마음껏 즐긴 하루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스포엑스가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집니다. 스포엑스는 국내 스포츠 레저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 박람회로 올해도 300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1,760여 개 전시실에서 피트니스와 헬스케어, 수중수상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스포츠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함께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날은 온화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8도, 대구는 5.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